예, 이번에는 여당 대선 레이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승부수를 던진 걸까요? 첫 단추인 충청 경선에서 지난주였죠. 완패를 당한 이낙연 후보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조금 전 오늘 승부수 하나를 던졌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광주에 왔습니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임기 4년의 20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 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예, 김정욱 교수님. 네.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본인 지역구 종로를 의원직 던지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승부수는 승부수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승부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월 12일 날 슈퍼위크라고 그래서 선거인단에 대한 1차적인 집계가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마저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때는 대선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대의원 권리당원부터 시작해서 선거인단까지 그다음에 전체 국민 여론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추석 민심으로 가게 되고 추석 민심 바로 지나고 나면 호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호남에서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과반수를 선택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10일 이전에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런 승부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왜냐하면 중요한 건 본인이 진보적 정체성이나 미래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네거티브나 아니면 친문 강성파들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것들을 주로 본인의 입장들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유권자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놓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들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이낙연 후보가 선택해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이낙연 후보 개인적 판단인지 아니면 캠프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잘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문제가 아니고 유권자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야 된다. 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전 국회의원직까지도 던지는 사태가 반전을 못 가져오게 됐을 때 저는 전체적인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흥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낙연 후보든 아니면 이낙연 캠프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진지한 고민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직 사태가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좀 이낙연 전 대표 후보에게는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만큼 이제 결기를 보이고 좀 비장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공식 후보가 선출되면 공식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기도 하는데 지금은 공식 후보가 선출된 이유가 아니라 공식 후보 선출 과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2등으로서 1등을 따라잡기가 좀 버거운 상황인데 지금 의원직 사퇴라는 지금 사실은 배수진을 친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는 내가 의원직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내 스스로의 비장한 결기를 가지고 1위를 따라잡겠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는 것이어서 저는 약간은 좀 뜬금없긴 합니다만 비장함을 보여주는 저는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요. 네. 이게 마치 혹자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산스트는 지사 찬스를 쓰는 이재명 지사와는 다르다. 뭐 이런 속내도 있을 수 있을까요? 간접적으로 그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사직이나 무슨 기초단체장들은 사실 사퇴 의사만 하면 사퇴 그 발표하는 즉시 바로 그냥 사퇴가 되는 겁니다. 사퇴 효력이 발생하는데 국회의원은 우리가 얼마 전에 윤희숙 의원 사퇴 파동에서 있었습니다만 또 본회의에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낙연 지금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정말 배수진을 치면서 비장함에 자기 결기를 보여주는 카드로 쓰는 거라면 또 저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게 어차피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될 것이고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의원직 사퇴를 지금 밝혔는데 본회의 표결을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윤희숙 의원 사퇴와 같이 표결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참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가운데는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 듯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민주당의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주당과 보수 여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만약에 뒤집어 보면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이재명 지사 그 얘기를 겨냥한 겁니까? 네, 지금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실행력이나 행정 경험 아니겠습니까? 도덕성을 막 우위에 내세워서 이재명 캠프에서 먼저 홍보하진 않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숱한 논란들이 있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뭐 스캔들 같은 경우도 있고 본인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또 본인이 사과했습니다만 가족에게 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는 의혹 등, 그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꼬집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 충청 경선 결과를 받아들고 의원직을 던졌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하겠다는 일관된 캠페인의 어떤 기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충청 경선 결과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바뀌겠다,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와서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쉽게 말하면 이재명 지사는 비도덕적이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를 캠프가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이 나서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루 전에는 SNS 직접 올린 글을 통해서 이제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말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재명 지사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막 승부수는 던지고 있는데 이게 일관된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제는 네거티브 안 한다 했다가 오늘은 직접 나와서 비도덕적인 후보 안 된다, 이재명 지사는 도덕적이지 않다, 네거티브하고, 뭔가 일관되지 않은 이 흐름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 같습니다.